네, 이번 시간은 COPD 환자가 병원에 왔습니다. 자, 호흡곤란을 호소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그쵸, ABGA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ABGA를 우리가 내보게 되면 과연 그쵸, 예측되는 결과는 어떻게 될까 하는 걸 이제 공부해 볼 텐데요. 자, 기본적으로 그쵸, COPD 환자는 이제 산소가 부족하고 이산화탄소가 체내에 많이 쌓여 있습니다. 결국 환기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산소가 부족하다라는 걸 저산소혈증이다.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많이 쌓여있다. 하이퍼캡니아라고 하죠. 그래서 과탄산증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는데요. 자, 이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산소가 왜 부족할까라고 하는 건데요. 자, 보통 COPD 환자는요. 기본적인 폐포가 그쵸 막 파괴가 되어 있습니다. 폐실질에서 그쵸. 특히나 이제 이거는 폐기종의 형태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폐포가 파괴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쵸, 우리가 VQ라고 하는 게 있죠. V라고 하는 거는 벤틸레이션이고 이거는 펄퓨전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즉 혈류가 이렇게 따라오게 되면 거기에 이제 폐포가 열심히 산소를 확보해서 혈관 안에 산소를 이렇게 줘야 되고 이산화탄소를 받아와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얘네가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COPD는요. 그래서 그쵸, 이게 이제 미스매치가 일어나는 거죠. 혈류는 그나마 잘 오게 되는데 그쵸, 벤틸레이션이 잘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 산소 확보가 어렵습니다. 자, 같은 이유로 산소가 부족하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쌓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요, 보통 우리가 동맥혈 산소 포화도라고 하는 게 있죠. SaO2라고 하는데요. 이게 기준이 88%보다 이제 떨어지게 되면요. 이거는 만성적으로 그쵸, 산소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고요. 보통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 COPD 환자가 그쵸, 급성 악화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자기 그쵸, 뭐 감염 소견이 보인다든지 심해져서 있죠. 갑자기 그쵸, 이렇게 응급실로 오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보통 PaO2 있죠. 이거는 동맥혈 산소 분압이죠. 이 기준은 60ml, mHg고요. 그 다음에 SaO2는 우리 치료 목표를 지금 말씀드립니다. 90% 정도로 이거를 넘어보자 라고 하는 게 치료의 목표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ARDS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랑 똑같죠, 지금. 그쵸? 60과 90은 정말 중요한 수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만성적으로 뭔가 산소가 부족한 경우에는요, 헤마토크릿이라고 하는 게 증가된 소견을 보이겠죠. 그쵸? 왜냐면 이제 어떻게든 그쵸, 뭔가 이제 산소가 부족하니까 적혈구라도 마구마구 늘어서 산소를 그쵸, 일단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헤마토크릿이 상승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폴리사이세미아라고 하죠. 자, 보통 이렇게 만성적인 저산소혈증에서 나타나는 소견입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이제 아까 시오트 나르코시스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적어놨는데요. 자, 물론 그쵸, 산소가 부족한 상황은 맞습니다. 더군다나 만성적으로 그쵸, 이렇게 기체 교환이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치료를 위해서 급격하게 산소를 많이 고농도로 넣게 되면요, 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요, 60, 90 정도를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너무 급작스럽게 산소를 치료하면 안 된다. 자, 왜냐면 CO2 나르코시스를 유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뭐냐면요. 자, 일단은 산소가 이렇게 모자란, 그쵸,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적응을 한 COPD 환자의 체내는요, 이렇게 갑자기 산소가 많이 들어와 버리게 되면, 산소를 일단 많이 가져와 버렸네? 그러면 내가 환기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 라고 해서요, O2에, 그쵸, 유발되는, 드라이브 되는, 이런 벤틸레이션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산소를, 그쵸, 많이 주더라도 뭔가 이제 벤틸레이션을 해야 되겠다는 그 어떤 유인력 그런 게 이제 사라지게 되면서 결국 벤틸레이션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죠? CO2가 쌓여버리겠죠. 그게 바로 CO2 나르코시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만성 폐 질환에서요, 이렇게 O2가 부족한 경우 갑작스럽게 산소를 많이 공급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마찬가지로도요, ARDS 환자에서 갑작스럽게 산소를 너무 많이 주게 되면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쵸?
하이퍼캡니아라고 하는 거, 그쵸? 이산화탄소 입장에서 조금 설명을 드려보면요. 이건 마찬가지죠. 아까 제가, 그쵸? 똑같은 이유로, 그쵸? 이산화탄소가 쌓이고요. 해부학적 사항이라고 하는 거는, 자, 아까 제가 COPD 환자는요. 기본적으로 일단 폐 안에 공기가 갇혀서 일단 나오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죠? 자,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게 힘들다 보니 점점 자꾸 쌓여만 가는 거죠. 굉장히 이제 팽창된 풍선의 형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쪽 이렇게 공기가 너무 많이 차져 있는데요. 산소를 그쪽 내가 이제 들이마시고 싶어도 결국 그쪽 제대로 된 기체 교환이 일어나지 않죠. 이걸 우리가 해부학적 4강 데드 스페이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기가 일단은 그쪽 우리가 들이마시더라도 그게 결국 효과적으로 환기가 되지 않는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그래서 그쪽 이산화탄소가 자꾸 쌓이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그쪽 우리가 보통 CO2 기준으로 동맥혈의 그쪽 이산화탄소 분압인데요. 45를 넘게 되면 뭔가 이제 벤틸레이터리 페일리어에 빠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특히나 그쵸 이거는 악화되는 증상을 가진 환자 평가에 유용한데요. 자, 이거는 COPD 급성 악화를 설명드릴 때 제가 또 유사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꼭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쵸 COPD 환자에서의 산소와 이산화탄소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